안녕하세요. S9 아카데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영상은 테스트 버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아카데미의 영상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려고 프레임을 짜봤습니다. 네, 이번에 노트북도 새로 산 걸로 해서 라이브와 그 다음에 녹화가 동시에 진행될 거고, 어, 오픈 소스가 있고 클로즈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을 해서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게 막상 라이브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맨날 찍는 촬영이지만 또 다르네요.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상황을 조금 바꿔서 어, 제발 이거대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총 이제 세 가지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주제는 BMW에서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입차 정비하면서 가장 눈에 띄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이제 부품 사용인데, 이 부품 사용이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정비 비용을 최종적으로 구분을 짓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당 매너에 대한 작업 비용이라든지 진단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틀에 갇혀 있는 이제 픽스될 수 있는 금액이 있을지언정 부품은 되게 천차만별합니다. 정품을 쓸 거냐, 애프터를 쓸 거냐, 재생을 쓸 거냐, 중고를 쓸 거냐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신품을 쓴다는 기준으로 애프터를 많이 쓰죠. 근데 오늘 같은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일부 부품들 중에는 이제 애프터를 쓰면 안 되는 부품들이 몇 개 생기는 것 같아요. 명확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장 코드와 테스트 플랜, 그 다음에 스코프를 사용함으로써 이 스코프에 검증된 전압과 레퍼런스 값과 실제 데이터 값을 통해서 고장이라는 걸 판단했어요. 근데 허나 내가 고장이라는 판단을 하고 나서 부품을 장착을 했더니 아니면 고장과 증상이 똑같거나, 다행히 뭐 증상이 변한다고 하면은 부품을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교환한 부품에 대한 신품이 불량일 경우에는 사실 이게 멘붕으로 갈 수 있는 경우일 수가 있거든요. 네. 보통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부분들 중에 경고등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다룰 거는 어 이겁니다. BMW F10 520D DPF 경고등 발생. 네, 고장 코드는 245400, 25C 800 252300이라는 펄트가 뜨는데, 제가 이걸 왜 구분을 해 놓냐면, 하나 자랑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상단에 아까 고장 코드가 뭐죠? 254, 자, 여기다 고정 코드 245400.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짜잔. 그러니까 이 사이트의 취지도 하나가 추가를 말씀드리면, 내가 진단기상에서 고장 코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죠. 검색을 통해서 과거의 사례를 검색해보고 그거에 따라 이제 베이스 자료, 이렇게도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구나라고 하면은 좀 더 빠르겠죠. 네, 이런 취지로도 만들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고장 코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동장치 이상이라는 경고등이 발생이 돼요. 알다시피 구동장치 이상이 뜨면은 이제 우리 그 디스플레이 상에서 이제 차의 차축 모양의 엔진 쪽에 이제 그 노란색 경고등이 뜨면서 차가 이제 잘 안 나가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고장 코드를 보면 사실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면은, 자, 이것저것 많죠. 근데 일단은 이 고장 코드를 다 전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우리는 이 디젤 미립자 필터에 대한 관련된 펄트를 집중해서 고칠 겁니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어 엔진 체크에 이제 구동장치 결함에 대한 고장 코드 있죠. 구동장치 이상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능력 중에 하나가 이 고장 코드를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과연 이 구동장치 이상에 대한 고장 코드가
여기에 있는 고장 코드 중에 어떤 것 때문에 떴을까라는 이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거고. 자, 고장 코드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있어요. 디젤 미자 필터 앞, 배기가스 배합 센서, 센서 드리프트 공차가 벗어났다. 디젤 미립자 필터 앞, 배기가스 배합 센서, 단선 또는 접지로 단락. 네. 뭔가 센서 자체의 결함으로 의심이 되죠. 근데 제가 이제 눈에 얘기하지만 진단기상에서 테스트 플랜 그리고 전용 진단기를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고장의 다빈도 사례에 따라서 이 다빈도 사례가 어떤 것 때문에 고장이 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이제 포인트를 줘요. 그러니까는 센서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배선의 이제 접촉 불량일 수도 있잖아요. 또는 진짜 DPF 자체의 결함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진단기 상에서 나올 수 있는 사례 중에는 이 배선 접촉 불량에 대한 이슈가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테스트 플랜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핀을 접점을 클리닝 해라. 이런 식으로 핀을 이제 잘 닦아내라는 거죠. 음. 지금 보면은 이 고장 코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258300이나 이 아래에 있는 거 그러면 볼까요? 우리의 고장 코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255300 하나 해당되는 게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포인트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테스트 플랜 중에 이제 배합 센서의 타당성, 음, 처음에 이 기준값을 모르면 좀 헷갈리고 헤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배합 센서 같은 경우는 1000헥토파스칼 기준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헥토파스칼이 왜 기준이냐면 대기압이니까. 근데 이게 배합 센서라는 것 자체가 압력 센서에 따라서 이제 그런 측정되는 기준값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배합 센서, 그러니까 DPF 자체에 배합 센서 타입이 있고 차압 센서 타입이 있는데 차압 센서는 기준값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센서의 이제 그런 실제 위치를 보면은 DPF 보면은 배선이 한 가닥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압력 센서가 한 가닥짜리가 있고 두 가닥짜리가 있는데 이 한 가닥짜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대기압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키움 상태에서는 1000헥토파스칼이 나와야 돼요. 근데 600이 나오죠. 네. 600 자체는 일단 불량입니다. 일단은 고장에 대한 거 하나 확인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로도를 보면서 현재 부품 센서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압력 센서는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터보 차저 압력에 있는 압력 센서와 DPF 압력 센서가 나오는데 다빈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가 이 고장 코드가 뜨고 있는 이 센서가 정확히 어디냐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가장 이제 실수를 줄이기 위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따로 고객분들에게 상담했을 때 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포인트를 주는데 이 진단비에 관련된 부분 얘기를 드릴 때는 정확하게 판정을 합니다. 근데 이 테스트 플랜 자체도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기본적인 매너워 자체를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짓는 거죠. 근데 탈부착할 수 있는 매너워에 대한 시간당 비용과 진단을 했을 때에 대한 시간당 비용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들 합당하게 청구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죠. 근데 커넥터 탈거해서 배합 센서를 실질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핀 접촉이 불량이라고 치면 우리가 커넥터 탈거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슈도 흔들어 보고 그다음에 핀에 대한 뭐 접불이 날 수 있는 것 좀 확인할 겸 커넥터 탈거했을 때 봤을 때 보통 1, 2, 3번 핀에 보면은 이 회로도가 BMW는 잘 나온 편이에요. 보면은 15, 31, 그 다음에 TR이 붙어 있죠. 그러면 전원이고 접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신호값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3번, 1번을 통해서 전원을 보고 3번, 2번을 통해서 신호값을 보는데 얘는 커넥터를 탈거했을 때 그냥 0볼트, 레퍼런스 전압이 없는 타입의 0볼트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여기서 ECU 쪽 커넥터를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X200, 20009 커넥터를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커넥터 이렇게 생겼고 5번, 7번. 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어디냐? 요거하고
5, 6, 7. 이건 제 접지겠죠? 그리고 얘는 신호고.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요. 근데 지금에서 악셀을 밟았을 때는 일단은 변화가 없어요. 아, 그럼 이건 무조건 센서가 나갔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를 보면서 왜 악셀을 밟았냐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어, 터빈이나 배기가스 압력이 높아졌고 과급 압력이 1168 헥토파스칼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0.1바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대기압은 당연히 1020, 네, 1009군으로 보면 되고요. 자, 보니까 이게 정상적일 때, 그러니까 얘가 어쩔 땐 정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저도 0볼트가 나온다고 해서 끊어졌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잭 커넥터를 연결하고 정상적일 때 보니까 입전 6볼트가 나왔을 때가 1000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레퍼런스는 없고 여기서 가변 저항을 통해서 전압값에 변압값을 이제 초출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센서가 새 걸로 정품으로 교환했을 때 이제 1020으로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나왔죠. 네. 자, 보면은 이거를 왜 정품으로 했을 때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 왜 애프터라고 얘기하냐면 애프터 센서를 끼다 보니까 갑자기 얘가 변합니다. 2.65V로 나와서 933이 됐다가 이게 배선 접촉 불량이 아니고 이슈 커넥터 불량도 아닌데 값이 가변하여. 그래서 보니까 어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이제 문진을 했죠. 근데 타 업체에서 이미 애프터로 배합 센서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배합 센서를 바꿨는데 증상이 똑같고 고장 코드가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차가 출고가 됐고 저희 샵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문제가 얘기가 되는 부분이 진단을 정확하게 잘 했어요. 근데 부품을 잘못 선택을 해서 정말 잘했지만은 이제 어찌 보면 오진을 하게 된 상황이 생기고 그 오진을 생긴 게 고객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아마 이 부분에서 이런 정확한 스코프로 볼 수 있는 이제 데이터 확인이 없었다 하면 저도 똑같이 당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가급적이면 이 배합 센서는 정품으로 쓰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자, 근데 알다시피 배합 센서가 정품이 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11만 원 정도 갑니다. 근데 애프터를 쓰면 4만 원, 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조그만 센서에 11만 원을 투자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애프터를 쓰게 되는데 배합 센서는 정품을 써야 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차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진단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되게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저는 이거를 센서가 불량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저의 확고한 이제 그런 판단. 이거는 새 것도 불량이야. 그러니까 저는 정품 센서를 주문한 것도 정품 센서가 불량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환 받을 수 있으면 교환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이제 약간의 흔들리지 않는 진단 능력 이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라이브로 시작을 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제 오늘은 여기서 끊을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라이브 계획은 1시간 정도 잡을 거고 그에 따라서 주제는 두 파트, 세 파트.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이제 약간 그 전문가 과정에 필요한 부분들은 전문가 과정으로 나누고 아니면 이제 쉽게 노출해서 재미로 할 수 있는 것들, 상식들은 오픈해서 나누고 그래서 총 두 가지 파츠로 구분을 해서 영상을 촬영할 건데요. 지금 고민인 게 이 핵심적인 거나 그 보편적인 거나를 섞어서 라이브로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편집 후 과정은 라이브는 종료가 된 상태에서는 후 과정일 때는 어, 클로즈 소스는 따로 저희 사이트 자체에 이제 계속 등재가 되고 오픈 소스는 계속 진행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게 녹화하고 나서 제가 이제 피드백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근데 잠깐 한 명이라도 들어온 사람이 있나? 볼까요? 따로 저희 사이트 자체에 이제 계속 등재가 되고 오픈소스는 계속 진행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게 녹화하고 나서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한 명도 없네. 네, 그러면 오늘 테스트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S9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